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일상의 황홀이란 책을 쓴 구본영 작가는 황홀한 하루들이 모여 내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라. 삶을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종합예술 아닐까요? 전 하루를 잘 사는 것은 황홀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터를 벗어난 자유와 자연의 시간에 확오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평일 8시간, 수면을 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업무 시간에 황홀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일터의 일상에서 황홀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에게 주 호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힘들었고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는 것이 제 일입니다. 재진 분들부터 치료 경과를 들어보면서 얼마나 차도가 있고 또 나아지고 있는지, 그 현상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설명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일상을 듣는 것이 제 일입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불행이 덮쳐왔는지, 또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때론 그 스토리에 빠져서 제가 들어야 할 질문을 또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씁쓸한 고통에, 그 슬픔에 같이 공감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에겐 그 고통이 또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공식에 탄복합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좋아지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죠. 자, 이 시간들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슬프고 기뻐했던 그 모습에 같이 사무치면서 전 순간 황홀해진다고 여깁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한 것이 저에게는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손재주가 별로 없는 저로서는 참 다행히, 사실 제 손은 무엇을 고치려고 하면 더 망가뜨리거든요. 회계나 통계 같은 어떤 수학적 머리가 필요한 것은 역시 젬병입니다. 기술 등 순발력이나 일머리도 없고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물건을 잘 팔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MBTI는 INTP입니다.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서 상담하는 일에 다행히 약간의 재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치유는 경우의 수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가진 성향으로 어떻게 자신 운명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돕는 일이니까요. 이런 문제 해결에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수많은 대처 방법을 이 사람에게 맞게 제시하면서 변화를 하도록 돕는 것이 제 성향에는 딱입니다. 전 정통 정신의학 이외에 대체의학이라든지 자아초월의학 등 여러 치료 방법에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방법이 나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에게 오시는 내담자들은 보물 터지듯 기구한 사연들을 풀어 놓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오히려 같이 온 가족을 나가게 하고 저에게만 긴히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전 비밀스러운 스토리의 힐러이자 또 수집가인 셈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스토리들을 좀 말해 보겠습니다. 벅차고 울음이 터지기에 달래가면서 또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꼭 필요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완성되는 한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는 사연과 핵심 감정으로 꽉 찬 함축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진로 노트는 여러 가지 키워드로 가득 찹니다. 정신과 의사의 노트는 소제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호소죠. 그 다음에 현병력, 개인사, 가족력, 또 현재의 심리 상태, 짐작되는 병명, 치료 계획 등까지 그 노트가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주호수가 불면증이라면 언제부터 이런 일을 계기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가 현병력입니다. 개인사에서는 출생과 성장 과정, 학교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또 지금의 상황까지를 듣습니다. 예민해서 잠을 이루는 게 어려웠음이 오래되었고 또 부모 중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이
또는 강박증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내담자의 과거사에서 묻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wanted baby였는지 여부입니다. 부모가 원치 않았던 아이는 의외로 많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가정 환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이가 어쨌는지 꼭 물어봅니다. 부모의 전쟁 속에서 덜덜 떨며 가정이 산산조각 나지 않을지 아슬한 트라우마가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마음 안에 불안해함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화목한 양갓집 아이로 자랐느냐, 기구한 성장 과정을 겪느냐, 그 사람의 부모의 운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족력은 윗대까지 3대 가족의 구성과 생존 여부와 결혼 여부, 병력을 조사하는 것이죠. 사실 본인이 조상과 가족의 운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독신자인지 이혼 여부, 알코올 의존료, 또 노름 등 중독성의 여부, 가출과 행방불명, 질병, 평균 수명, 결혼 후 아이의 수 등은 이렇게 대물림처럼 반복이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타고난 요인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닥쳐올 불행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을 의논합니다. 대부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다른 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죠. 치료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치료 목표를 이뤄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한마음으로 협동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차오르는 것보다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느긋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 인사할 때, 그럴 때도 전 일상의 황홀을 느낍니다. 기쁠 때만 사는 기분을 느낀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합니다. 슬플 때, 지루할 때, 바쁘다가 틈이나 멍할 때 잠깐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럴 때 3인칭 시점이 좋습니다. 더 힘든 시간도 잘 지나온 자신이 되긴 합니다. 그 슬픔이 다시 오면 이것도 사는 맛이라 잠깐이라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그때 내가 버거워서 당신도 힘든 건 몰랐네요. 이제 좀 어떠세요? 기운 냅시다 라고 전화를 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일상에서 사무친다는 것, 기쁘고 슬프고 공감하고 힘들어도 살아있어 이렇게 황홀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